안녕하세요, 마태입니다. 스케치를 잘하기 위해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왠지 겁이 난다, 시작조차도 못하겠다고 하시는 극단적인 초보분들, 그리고 그림이 정체되어서 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슬럼프에 빠지신 분들, 아마 썸네일을 클릭하신 분이라면 이런 분이실 거예요. 다시 그림을 시작하시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막 시작하셨으면 연필을 잡는 것조차 어색하단 말이에요. 아마 뭐부터 해야 되나 막 하는 것도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선 연습을 해야 된다는데 하면서 선만 찍찍 그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선을 그으면서도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진짜 하는 거 맞아? 싶으니까 금방 지루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림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재미가 없는 거구나 하면서 쉽게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그림 공부도 코스 요리처럼 코스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나오신,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코스가 있어요. 먼저 우리 종착지는 뭐죠? 존잘이죠. 존잘이 뭐냐면 그림을 지은나 잘 그리는 사람을 말해요. 존잘이 되려면 능숙한 드로잉 실력은 기본이고 기깔 나는 창의력도 있어야겠죠. 이것을 길러주는 것이 뭐다? 그림 스킬들을 배우는 거고, 그런 스킬들을 소화하려면 단단한 기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기는 그럼 어디서 배우냐? 많은 스케치를 쌓아올리면서 이루어지죠. 스케치를 잘하려면 형태력이 필수인데 좋은 형태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작도 공부가 되고요. 모작하는 방법은 위에 영상이 있고요. 그럼 모작이 그림의 시작이냐? 모작부터 하면 되냐? 라고 말씀하실 텐데 아닙니다. 그 전이 있어요. 그림 공부 초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공부는 바로 트레이싱입니다. 트레이싱? 그게 뭐야? 트레이싱은 그림을 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바로 실행하실 수 있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먼저 그리고 싶은 그림을 프린트하고요. 그 위에 얇은 종이를 올려서 대고 그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라이트 박스를 활용하는 건데요. 라이트 박스가 뭐냐면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쓰는 도구인데요. 그 상자 안에 형광등이 있어가지고 스위치를 켜면 불이 들어오면서 상자 윗면이 환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에 좋아하는 그림을 붙이고 또 그 위에 종이를 깔면은 그 빛 때문에 아래 그림이 비추어 보이겠죠? 이렇게 하시면 잘 보이고 대고 그리기 편해요. 이걸로 조금씩 동작을 달리하면서 움직이는 장면을 만드는 게 애니메이터가 하는 일이고요. 저도 애니메이션과라 이걸로 한 1500장 정도 그렸었는데 오랜만에 보니까 토 나오고 좋네요. 그럼 이거 사야 되나요? 아니요. 라이트 박스가 없다고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해가 비치는 유리창에 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먹지를 활용하는 건데 이거는 좀 종이가 많이 더러워지니까 추천을 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그 웬만해서는 그 종이만 대도 뒤에 그림 비치실 거예요. 디지털 드로잉을 하신다면 포토샵 같은 툴에서 그림 불러오시고 그 위에 레이어를 올려서 불러온 그림의 외곽선을 따라 그리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 남의 그림 베끼는 거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남의 그림 모작하는 것도 찝찝한데 아예 대고 그리라고요? 그쵸. 트레이싱은 나쁜 인식이 강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럼 이 나쁜 행동을 왜 가르쳐주냐? 궁금하시죠? 예를 들어볼게요. 독자님들 화투 어떠세요? 화투는 나쁜 거잖아요. 도박에 쓰는 거고 집안 폐가망신의 아이콘이고 그렇죠. 하지만 그 명절에 가족들끼리 소소하게 벌이는 화투나 심심풀이로 종종 하는 그 모바일 게임 화투 이런 것도 나쁜 걸까요? 저희 엄마는 하루에 10분은 꼭 이 고돌이 게임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 화투놀이는 뇌의 인지 기능을 증진해서 치매 예방에 좋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사실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플라시보 효과 정도는 있겠죠. 여튼 이렇게 트레이싱도 마찬가지예요. 나쁘게 사용하면 범죄가 되기도 하지만 좋게 사용하면 실력 향상에 아주 이롭게 쓰이거든요. 근데 트레이싱에 비판적인 분들도 많으시죠. 트레이싱은 수정이 없고 고민 없이 그냥 따라 그리는 거니까 실력이 늘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단호하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만약에 메이플 스토리 같은 슈퍼 캐주얼 SD만 그리던 분이 계신다고 할게요. 그런데 이분이 아쉽게도 팀이 접혀가지고 다른 팀으로 이동이 됐는데 그 팀은 그 드래곤 네스트 같은 6등신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회사를 나가던가 적응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아, 나가자니 방 월세도 있고 뭐 넷플릭스 결제도 해야 되고 뭐 오징어 게임도 새로 나온다 그러고 스팀 장바구니에 3타로도 사야 되고 와, 회사를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버텨야죠. 공부해야겠죠. 그런데 당장 그 6등 시인을 그려야 하는데 한 땀 한 땀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이럴 때 트레이싱으로 공부를 하면은 발등에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회사 작업을 트레이싱을 하라는 건가요? 미친 거 아니세요? 아 그게 아니죠. 말씀드린 이유는 내가 2등신을 그리다가 6등신을 그리려고 하면 눈, 코, 입의 위치조차도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6등신의 그림을 대고 그려보면 눈, 코, 입 위치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죠. 아, 뭐 이 정도 위치에서 코가 있구나. 그리고 그 아래에 뭐 얼마 정도의 간격으로 입이 있구나. 이렇게요. 그러면은 일단 뭐 개념 정도는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리면 트레이싱조차도 그림이 늘 수 있고요. 와, 그냥 베끼기만 해도 그림이 된다고? 완전 편하네 하면서 무지성으로 그리시면은 뭘 해도 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선을 긋는 목적이 얼굴 윤곽을 인지하기 위함인지 아니면은 머리카락의 컬을 이해하기 위함인지 꼭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목적에 도달하고 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트레이싱을 할 때는 한 번에 다 그리는 것보다는요, 종이를 들춰보시면서 원래 그림이 어떤 느낌이고 그 느낌이 잘 반영되고 있는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하면서 그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들춰보시면 종이가 틀어지니까 너무 수시로 보시지 마시고요. 독자님도 영상을 한번 다 보시고 내가 전혀 하지 않았던 장르의 그림을 한번 대고 그려보시면은 아, 눈이 이렇게 그려지네, 아, 손가락이 이렇게 그려지네 하면서 느껴지는 뭔가가 있으실 거예요. 없나요? 그러면 한 번 더 해보시는 게 그럼 이렇게 좋은 트레이싱이 왜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됐을까요? 1차원적으로는 트레이싱을 악용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일 가능성이 커요. 남의 그림을 무단 트레이싱을 하고 자기가 그린 것처럼 글로리를 누리는 사람들 말이죠. 얘들아, 나 너무 신나 하면서요. 그리고 또 아마 이게 가장 큰 문제일 거예요. 트레이싱에 중독되면 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거든요. 나만의 느낌을 가진 그림이라는 거는 볼륨감이나 리듬감 있는 선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는 트레이싱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구도를 잡는 감각이나 형태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안 돼요. 아쉽죠? 왜냐하면 형태력이 늘어난다는 과정은 결국 틀린 그림을 그리면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잘못된 선을 긋고 틀리면 지우고 다시 새로운 선을 긋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늘게 되는 건데, 트레이싱은 틀림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하면서 생기는 성장도 없는 거죠. 또 무엇보다도 어설픈 그림을 그렸어도 내가 이뤄낸 진정한 내 그림을 그렸다는 성취감, 이것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내 힘으로 그림 한 장을 그려냈을 때 그 쏟아지는 도파민은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트레이싱이라는 게 워낙 짧은 시간에 고퀄리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이거에 주화인마 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화인마가 뭐냐면요, 무협지에서 공력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를 막 해치는 금기의 기술인데, 이 기술을 얻는 대신 내 눈 한쪽을 잃는다 이런 건데, 처음에는 그림에 대한 흥미를 만들어 보려고 시작했던 트레이싱이 내 실력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서 오로지 내 그림으로 그린 그림하고는 갭이 상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순수 창작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림이 늘면 상관없는데,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는 트레이싱을 해도 더 이상 늘지 않는 구간이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기 때는 다들 분유를 먹잖아요. 좀 더 크면 이유식을 먹고요. 커가면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치아도 단단해지고 다양한 음식 먹으면서 영양소도 골고루 섭취하고 성장을 하는 건데, 트레이싱은 분유 같은 거예요. 그림이라는 세계를 처음 접하면서 연필은 어떻게 접는 건지, 음식이라는 건 어떻게 삼키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근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될 때까지 우유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키도 안 크고 어른이 못 되겠죠. 트레이싱으로 그림에 흥미를 얻었다면 모작이라는 이유식을 먹고 또 창작이라는 고기도 먹고 그리고 또 위스키도 먹고 소주도 먹고 이건 아니고 그렇게 점차 단계를 높여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트레이싱은 초보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고요.
드가 아시죠? 드가. 그 발레리나 소녀 많이 그렸던 인상파가 있잖아요. 모르시겠다고요? 아유, 살면서 한 번은 보셨을 거예요. 그 드가도 트레이싱을 많이 했다고 해요. 줄리언 반스의 아주 사적인 미술산책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드가는 그림을 그리고 트레이싱으로 다시 그리고 그걸 또 트레이싱하는 수정 작업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냐면은 뛰어나지만 시간을 잘 어기는 화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대요. 그거는 자기 그림 트레이싱 하는 건데 그건 좀 다르죠 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러면은 혹시 카메라 옵스큐라라고 아시나요? 이거는 아시는 게 이상한 건데 대부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러니까 막 미켈란젤로 있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있고 뭐 그런 시대 말이에요. 그때 있었던 기계인데 카메라의 시조새 같은 물건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어두운 그 네모난 상자에 조그만 구멍을 뚫으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신비롭게도 상자 밖의 사물이 상자 안으로 비춰 보인대요. 그렇게 만든 기계인데요. 어렵죠. 미친 미술사도 아니고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이 이 옵스큐라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트레이싱을 엄청 많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안 믿기시죠? 시대의 거장들이잖아요. 원광현 작가의 그림이 있는 인문학이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드가뿐만 아니라 앵그르, 카라바조, 페인메르 같은 레전드 화가들도 옵스큐라에 사물이 비추게 하고 그 위에 그림을 그리는 트레이싱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페인메르는 컬러까지도 그냥 옵스큐라에 비추는 그림 위에다가 그림을 그냥 발랐다고 해요. 그러면 이 거장들이 다 뭐 양아치냐 그건 아니고요. 제 마음을 너무 표현을 잘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가지고 그냥 읽어볼게요. 명화는 명화고 거장은 거장이다. 이 화가들은 마음 먹으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그린다. 옵스큐라는 그림의 보조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마치 고가의 카메라를 소유한다고 바로 사진작가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어떠세요? 트레이싱도 활용을 잘하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저의 말이 이제 좀 다이조부? 괜찮으신가요? 근데 마태님 남의 그림 베끼는 건데 왜 실력이 들죠? 이거는 폴 맥클린의 이론을 보면 전에 도파민 영상에서 나왔었죠? 춥다, 배고프다 같은 파충류에 달하고 있는데 이게 본능의 뇌예요. 여기가 습관을 만드는 뇌인데 그 습관이라는 게 계속 행동을 반복해가지고 뇌에 각인을 새기는 거였잖아요. 생각나시나요? 안 나신다고요? 그럼 뭐 한 번 더 보시면 여튼 예쁘다고 생각하는 그림을 계속 반복해서 그리다 보면은 본능의 뇌에 각인이 생기게 돼요. 그 각인에서 벗어나면 그림이 좀 어딘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게 취향인 겁니다.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트레이싱이라는 걸 하면서 선이 익숙해지고 그러면서 모작이 가능해지고 모작에 익숙해지면 안 보고 그려보고 그러다 보면은 창작 응용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기술력이 생기면 이제 존잘이 되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그림을 배우는 코스라는 건 트레이싱에서 모작으로, 모작에서 창작으로, 창작에서 기술력이 붙으면 존잘이 되고 뭐 이런 순서인 겁니다. 손오공이 베지터 잡고 프리저 잡고 셀 잡고 마인 그만할게요. 어차피 선 연습할 거면은 그냥 찍찍 그으면서 선 연습하는 것보다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선 연습을 하는 게 훨씬 재밌지 않을까요? 사실 슈퍼 울트라 그림 초보이신 분들은 보고 따라 그리시는 것조차도 힘드실 수 있어요. 모작도 마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트레이싱으로 나도 그림을 그릴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을 한번 맛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럼 이제 보고 그려볼까? 하면서 다음 단계로 나가는 거죠. 그림 공부에서는 흥미를 잃지 않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니까요. 실제로 미술 경험치를 쌓는 중입니다. 의 저자이신 김수정 작가님이 그런 경우셨다고 해요. 내가 그림에 천재적인 재능이 있다고 착각한 계기는 베르사유 장미의 오스카를 끊임없이 따라 그리면서였다. 얇은 연습장 종이를 만화책 위에 올려두고 트레이싱을 했다. 트레이싱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와, 나 되게 잘 그리네? 나 너 좋아하냐? 하는 착각으로 그림을 시작하게 되신 거죠. 그랬던 작가님이 지금은 뭐 이렇게 책까지 내시는 전문가가 되신 거고요. 그래서 김수정 작가님은 지금도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리는 걸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트레이싱을 권하신다고 해요.
그림을 갖고 놀면서 두려움도 없애고 연필선의 리드미컬한 맛도 느껴보고 하여튼 뭐 즐거움을 먼저 느끼기를 바라시는 거죠. 독자님들도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리시는 분이시라면은 이미 트레이싱을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림을 러프에서 정리하려면 선따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트레이싱이거든요. 드가처럼요. 다시 말하면 지저분한 스케치를 깨끗한 선으로 정리할 때, 또 시간이 촉박한데 형태가 정확한 그림을 그려야 할 때 사용하는 기술이고요. 어차피 트레이싱은 프로가 돼서도 계속 쓰는 거고 한 번은 공부해야 하는 코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그림으로 트레이싱 해야 되나요? 본인이 끌리는 그림이면 아무거나 좋습니다. 무태는요, 실사는 선이 없잖아요. 무태의 그림은 외곽을 따라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트레이싱은 언제 그만해야 하는 거예요? 6개월만 하면 되나요? 그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런 느낌이 온다 싶으면은 그만두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트레이싱한 그림을 이제 내 그림이라고 SNS에 올리고 싶을 때 범죄자가 됩니다. 그리고 연필에도 손이 익숙해졌고 선을 쓸 때 힘 조절이 좀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보고 그리는 게 좀 될 때 그때 그만두시면 됩니다. 너무 느낌적인 느낌 아닌가요? 잘 모르겠는데요? 싶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나는 더 정확한 코스를 알고 싶다 하시면 고정 댓글에 그림 공부 커리큘럼을 올려둘게요. 필요하신 분은 그걸 클릭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신 분 계실 거예요. 트레이싱도 내 그림인데 왜 인터넷에 올리면 안 되죠? 왜냐면은 트레이싱은 법적으로 위법이에요. SNS에 올리거나 커미션 같은 이득을 취하시면은 법적인 제재를 받아요. 일단 저작권법이 친고죄라고 죄랑 친하다 해서 친고죄고요. 그게 뭐냐면은 원작자가 너 고소! 하면은 그때부터 죄가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원작가가 트레이싱한 그림을 발견했다. 그러면 정말 지읒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트레이싱이 위법인 건 아니고요. 원작자에게 동의를 받고 출처를 남기는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역시 트레이싱보다는 자신의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더 뿌듯하지 않을까요? 트레이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이걸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했어요. 되게 의견이 많이 갈리는 주제거든요. 도움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트레이싱이 그림이냐. 피땀 흘리게 머리 짜내서 그림을 그려야 진또배기 아티스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림은 근성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한 2000년을 살아오면서 조금 생각이 다르게 됐는데요.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은 이렇게 시작해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땐 이 점을 기억하거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에게 있는 장점이 있진 않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맘 같지가 않다는 뜻이에요. 내가 잘하는 게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걸 다 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마디로 독자님이 그림을 잘 그리신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그리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트레이싱으로라도 내 손으로 내가 그린 그림 한 장이 갖고 싶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한 장 한 장 그림을 늘려가면서 흥미가 생기고 계속 그림을 그리고 나아가서는 존잘이 되기도 하는 거고요. 그냥 쉬는 날에 집에서 취미로 그림 한 장 그리려는 사람한테 특별히 제대로 잘 그려야 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잘해야 되는 게 많은 세상인데 취미까지 꼭 잘해내야 할 의무는 없으니까요. 이러한 목적이시라면 꼭 트레이싱을 터부시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독자님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유익한 시간이 되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